여기는 하임 렛미 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빠니보틀은 대한민국의 여행 유튜버이며 세계 테마기행과 같이 기존에 존재했던 여행 다큐와는 다르게 오지 탐험, 전쟁 폐허 탐방 등 직접 여행을 가서 본인이 몸소 느끼고 역경에도 부딪히며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나라의 비화나 또 다른 이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잘 알려진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폐건물과 같은 특색 있는 장소도 방문하는 등 획기적인 형태를 가진 여행 유튜버의 분위기와 스펙트럼을 만들어낸 여행 유튜버계의 개척자이다. 곽튜브의 탄생과 성공에도 일조했습니다. 2015년 3월 24일부터 여행 관련 영상 업로드를 시작했으며 2019년 1월 12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유라시아 대륙 여행을 가지며 세계 여행을 테마로 활동하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식기를 가진 후 2020년 7월 26일부터 국내 여행으로 여행의 저변을 넓혔으며 웹드라마 조초소, 찐따룩 인간 곽준빈의 연출, 극본을 맡아 PD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편집, 연출에 일가견이 있어 웹드라마의 성공과 1인칭 시점의 다큐와 유튜브식 자막을 섞은 특유의 영상 편집 방식이 아예 대한민국 여행 유튜버들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2021년 8월 5일 아메리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인도 기차 여행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후로부터 구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21년 10월 21일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여 현재 대한민국 여행 유튜버 구독자 수 1위이며 대한민국 여행 유튜버 최초 구독자 수 100만 타이틀을 갖고 있는 유명 유튜버이다. 2024년 1월 3일 구독자 수 20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닉네임 빠니보틀은 2017년 첫 인도 여행 때 기차에서 자고 있는데 물 파는 상인이 외치는 빠니보틀, 빠니보틀 때문에 깨노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닉네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활동 이전에 네이버 블로그와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릴 시기에는 초등학생 시절 여학생들이 본인의 찢어진 눈을 1세대 아반떼 같다고 하여 붙인 아반떼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었습니다. 빠니보틀은 힌디어로 물을 뜻하는 빠니와 영어로 병을 뜻하는 보틀바털의 합성어로 물병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빡시게 세계여행 빠니보틀이었으나 2019년 10월 17일 채널명을 빠니보틀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늘색 두건을 씌운 눈, 코, 입, 안경이 달린 엄지손가락이 빠니보틀의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로 인해 삭발한 감자머리와 잠자리 안경이 본의 아니게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위의 캐릭터 이미지를 패러디하여 프로필로 설정한 구독자나 팬들이 많이 보이는데 장명이 제목학원급이라 구독자들에게 소소한 꿀잼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빠니보틀 본인이 소위 짝퉁보틀을 모아 정리해놓은 글을 캡처하여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린 후에는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점진적으로 한글 표시가 되는 닉네임 대신 고유 핸들로 넘어가는 추세라 앞으로는 이러한 패러디는 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전의 프로필 캐릭터는 두껍고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아메리카 여행을 앞두고 위와 같이 각진 안경의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여기저기서 뭘 사게 되니 기괴한 옷차림을 하게 되는데 동양인 쉬마그 아랍 청바지 미국 하와이안 셔츠라는 기묘하기 짝이 없는 패션을 하고 다니니 시선을 상당히 많이 끈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이 봐도 수상하기 그지없는 복장을 하고 다닌다. 미대륙을 상징하는 청바지 열대 해변을 상징하는 하와이안 셔츠 아랍의 사막 지역을 상징하는 쉬마그의 정작 인종은 동양인이니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국적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여행지에서 마주치는 이들은 대충 중국인으로 때려 맞히는 듯하다. 사실 외국인들은 한중일 정도를 제외하곤 대체로 동아시아인을 중국인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인구 비율상 실제 90%는 중국인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춘천시 출신에다 얼굴형이 감자를 닮아서 감자라는 애칭이 붙었다. 빠니보틀 본인은 후자로만 알고 있었다고 트위치 방송에서 밝혔다. 막상 자신은 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키가 작은 편이다. 키르기스스탄의 놀이공원에서 키를 재면서 166.5cm라고 밝혔다. 키가 일반 경차와 비슷하다는 소리도 듣고 있다고 한다. 팔다리가 짧다고 스스로 디스를 하기도 한다. 호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캠핑카를 운전할 때 풀악셀을 밟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을 땐 거의 일어나서 밟는 모습을 보인다. 운전병 시절 두돈반을 운전할 때도 똑같았다고. 다만 신체 능력은 꽤 좋은 듯 하다. 초단의 방송에서 3대 운동 측정을 했을 때 3대 270이 나왔다.
빠니보틀 본인에 따르면 이전에 3대 측정이나 본격적인 근력 운동은 해본 적이 없다고 하니 나름 놀라운 기록.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다닌 짬밥이 확실히 무용지물은 아닌 듯하다. 이와 더불어 따로 근력 운동은 하지 않지만 수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 또한 꽤 자주 해봤고 잘하는 듯하다. 동안이다. 30대가 아닌 20대 초중반으로 보일 때가 많으며 보면 볼수록 정드는 볼매 타입이다. 방문한 나라 대부분이 동양인을 어리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 한몫한다. 머리는 없지만 피부가 깨끗하기 때문이다. 하와이안 셔츠와 두건을 무척이나 사랑한다. 하와이안 셔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땀 냄새가 잘 배지 않고 빨래하기 편하며 입었을 때 힙하다는 칭찬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모자 대신 두건을 쓰는 이유는 거울에 비친 모자를 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옷을 복고풍으로 입는 것도 좋아한다. 주로 동묘, 광장시장에서 구제옷을 구입하여 입는다고 한다. 나무위키에 비판 문단을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로 피드백에 신경 쓴다. 게임을 상당히 좋아한다. 짐이 많은 와중에도 일반 노트북이나 영상 편집에 특화된 맥북보다 훨씬 더 무거운 기가바이트 게이밍.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영상 편집과 함께 어디서든 짬짬이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튀르키예에서는 하스스톤을 하는 현지인에게 훈수를 두기도 했다. 풍경이나 체험에 대한 감상평을 자신이 플레이했던 게임에 빗대어 풀어내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심지어 아이슬란드 여행에서는 평원에서 푸스로다를 외쳤다. 여행 성향은 자연적으로 경치가 좋은 비경, 재래시장 구경, 액티비티 등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문화를 체험하는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 보이고 입이 짧은 편이지만 먹방 영상도 거의 포함되는 편이다. 일반적인 여행 유튜버가 하는 맛집 탐방이나 랜드마크 구경보다는 현지인도 아는 사람만 알만한 공간을 찾아다니는 게 묘미. 페어 덕후 성향도 있고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을 즐기는 만큼 일부러 폐건물이나 폐허로 찾아가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조매력이 빠니보틀의 여행 취향을 보고 진짜 변태라고 평했다. 하지만 최근 영상에서는 폐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너무 많이 봐서 물린다고 했다. 반면 인공적 랜드마크나 역사적 유적지, 박물관 같은 곳에는 비교적 관심이 없는 편이다. 초창기에 밝혔듯이 개인적으로도 선호하지 않지만 유튜버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유명 관광지는 유튜버로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모스크바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인 붉은 광장과 크렘린을 가볍게 패스한 점. 페트라처럼 문외한이 봐도 감탄할 만큼 눈에 띄는 곳이라면 유적지라도 호평을 하지만 보통은 그리 선호하지 않으며 영상에서도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또한 한국인이 거의 가지 않는 지역들을 방문하며 오지 여행, 염가 여행을 지향한다.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이동과 대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많아 대다수 일반적인 사람들의 해외여행과는 거리가 멀다. 가족, 연인, 부부끼리의 여행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코스라고 할 수 있다. 볼드 언드 뱅크럽트라는 영국 유튜버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빠니보틀 본인이 좋아하는 유튜버라고 밝혔다. 줄 서서 먹는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이 지역에서는 꼭 이걸 먹어야 한다는 목표를 잡고 음식 콘텐츠를 찍는다기보다는 배고픈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이는 식당이 있으면 일단 들어가보는 고독한 미식가 스타일의 먹방 콘텐츠를 고수하고 있으며 여행 일정에 따라 끼니를 거르거나 정말 과자나 맨빵 등으로 대충 해결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다만 이례적으로 미국 기차 1등칸 컨텐츠를 찍을 땐 시차 때문에 헷갈려 저녁 시간을 놓쳐 암트랙 특유의 무료 제공되는 시그니처 스테이크를 먹지 못하자 엄청나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다시 한번 1등칸에 탑승해 만족스럽게 스테이크를 쟁취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숙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격 순으로 정렬해서 가장 위에 뜨는 저렴한 곳으로 잡고 아예 비싼 숙소밖에 없는데 텐트 노숙이 가능하다면 텐트 노숙도 불사한다. 식비도 대체로 현지 식당에서 값싸게 해결하는 편이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서슴없이 쓰는 편이다. 비행기 가격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낭만을 위해 기차를 타기도 하고 터키에서는 친구 배자를 위해 커피포트를 구매해 선물하기도 했으며 터키의 시골 마을에서는 자신의 숙식을 도와준 터키인에게 술을 선물하기도 했다. 벨기에에서는 10년 만에 재회한 제라드 부부에게 7만원가량의 식사를 대접했다. 초창기 영상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 차이를 가지고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는 등
초저가 여행을 지향했다. 다만 구독자가 쌓이고 초대형 유튜버로 자리가 잡힌 2021년 이후 시점부터는 그렇게까지 저가 여행을 지향하진 않는다. 그렇다고 호화로운 여행을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각종 액티비티 투어나 렌트, 상대적으로 비싼 호텔을 이용하는 등 초창기에 비해서는 배낭여행자치고 씀씀이가 꽤 커진 편이다. 라쿠텐 트래블, 여기어때 같은 쟁쟁한 스폰서들이 붙기도 했기에 좋은 숙소를 안 가는 게 이상한 수준이 되기도 했고 숙박 어플 광고하는데 가격만 싼 바퀴벌레 나오는 호스텔을 가긴 좀 그러니까 저가 호스텔에 고일대로 고인 여행 유튜버가 아닌 동행이 붙을 땐 동행을 배려하여 가격보다 편안함을 더 따지기도 한다. 혹은 혼자서 고급 숙소나 고급 콘텐츠를 이용한 후에는 최고급 콘텐츠와 가성비 콘텐츠를 비교하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최고급 료칸과 가성비 료칸을 비교 체험하는 콘텐츠나 핀란드에서 고급 사우나와 헬싱키 시민들이 직접 만든 무료 사우나를 비교 체험하는 콘텐츠, 인도 기차의 1AC, 3AC 세컨드 클래스를 비교 체험한다던가. 본격적인 철도까진 아니어도 기차 여행을 꽤 좋아하는 편이다. 당장 본인의 예명도 기차여행 1화에서 따오기도 했다.